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런 비관주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우리가 정치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외교적으로 뭔가 더 불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좀 부정적 사고는 깨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는 1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행했던 국가기술표준안의 정책과 그다음에 기관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때 만들어 놓고 대체적인 전략들은 만들어 놓고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바로 기관이 언제냐면 정부 효율부입니다. 근데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계속 경각심이나 공무원의 일하는 패턴이나 새로운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킬 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 효율부는 반대로 다른 국가하고의 외교적 협상 전략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업, 협회, 많은 기업가들이 뭉쳐서 이 정부 효율부에 수장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결국에 딜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경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생긴다. 과거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은 정통적인 어떤 공화당의 보수적인 철학들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통 보수 철학은 핵심이 뭐냐면 유럽과 다른 게 뭐냐면 절대적인 세습주의를 타파한다. 권위주의를 타파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회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세운다. 이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공무원이거나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업가가 충분히 미국의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하고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 제국주의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의 제국주의 부활이죠. 이 트럼프식의 제국주의는 사실 여러분들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 그린랜드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가자지고 뭐 남의 다른 국가의 영토를 돈을 주고 산다 이런 개념이 2000년대 이후로부터 1900년대 후반 이후로부터는 사실 있었던 적도 없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남의 국가 영토를 사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8세기에 제국주의 시대 때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 제국주의 시절에 프랑스랑 계속 전쟁을 하고 프랑스 독립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영토 싸움이 계속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전쟁을 하다가 서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래봐야 서로 손해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에부터는 싸게 재정적으로 힘든 국가가 싸게 땅을 내놓으면 그걸 땅을 사오고 이러면서 영토를 갖다 넓히는 측면이 있었고 알래스카도 옛날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사온 거예요. 왜 러시아 입장에서 알래스카 땅이 여러 가지 교두보적인 어떤 외교적으로 아니면 안보적으로 그렇게 큰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싸게 팔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된 것처럼 근데 이거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하고의 절단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기 때처럼 자유무역에서 무역 전쟁으로 갈 때는 굉장히 화두가 커지고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지만 절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만큼 절단한다는 건 뭐냐면 히토리부터 광물자원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을 이미 많이 해왔던 미국 입장에선 대체할 수 있는 영토와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많은 영토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